지난 한 달간 인상 깊었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칸킨박스 3월 월간 결산. 안녕하세요. 저는 박승균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별입니다. 네, 아우 잘 오셨습니다. 네. 야호. 두 번째 여자 새로운 게스트. 네, 새로운 게스트가 오셨는데 오늘 찬영이가 맞아. 네, 컨디션 이슈로 맞아요. 갑작스럽게 취소가 돼서. 네, 취소가 됐는데 원래 이제 은별님은 오시기로 했었고, 그죠. 네, 그래서 찬영의 자리를 은별님이 좀 2인분을 네. 할 수 있도록. 자기 소개를 간단히 이렇게 해주시면 부담을 주시는군요. 자기 소개를 네. 어딜 봐야 돼요? 어디 안 봐도 돼요. 안 그냥. 봐도 돼요? 네, 네. 하늘 보고 아. 하셔도 되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별이고요. 지금 29살 이제 우연히의 청량 카르텔. 네. 청량 카르텔. 네. 청량 카르텔에 되게 수장을 맡고 있는. 아, 수장이세요? 칸킨박스를 청량 카르텔이 꽉 잡고 있거든요. 승원이랑 재준이랑. 아니요, 수장이 아니라 그쵸. 되게 신기하게도 이제 잔잔바리로 굉장히 길게 이어가지고 있는 그게 수장입니다. 네. 좀 신기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좋습니다. 지금 개원예술대학교 광고 브랜드 디자인과에 어, 아주 늦까지 브랜딩. 많이 늦까지 만학도. 대학생으로 아, 지금 만학도? 다니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우현 씨는 요즘 좀 근황이 어떠세요? 저는 3월에 진짜 역대 최고로 바빴어요. 그래 보였어. 아니 4월에 저희 창간 기념호가 있어요. 그래서 기사가 너무 많아. 저번에도 말했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편집하면서 내가 한 말을 다시 들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바빠진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바빠진다고 했었는데 진짜 그 말이 실현이 돼가지고 너무 바쁘게 지냈고 기사량도 너무 많았고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았어서 되게 좀 정신없이 지냈다. 그래서 제가 무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아팠어. 맞아요. 아팠어요. 한 4일 그러니까 그 주에 야근을 엄청 많이 하고 4일 연속으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좀 안에 있기 좋아하고 그래야 에너지 충전이 되는 특성이 있는데 4일 내리 약속을 나가니까 좀 지쳤나 봐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너무 아파가지고 반차 쓰고 쉬었습니다. 감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콧물이 아직도 나오고 고생했네요. 아무튼 좀 많이 바쁘게 지내서 정신없이 지나갔고 캉스 아카이브는 잘 준비되고 있나요? 캉스 아카이브요. 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열심히 네. 기대할게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형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이제 녹화일 기준 10일 뒤에 결혼을 해가지고 D-10. 근데 결혼이라니. 뭐 다른 준비는 다 얼추 잘 하고 있는데 살을 못 빼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 너무 왜요? 사람 좋아 보이고 좋은데. 그래요? 네. 근데 혜영이도 뭐 괜찮다 하는데 아니 스스로 빼고 싶은데 계속 뭐 음식에 그걸 복싱은 못 하고 있어요. 옛날에 머리 다친 후로 복싱 안 하고 맞네. 있고 런닝도 잠깐 깔짝에다가 그냥 안 하고 있어. 너무 바빠가지고 핑계죠. 돈 룩백이 낸 거. 그렇죠. 네. 맞아요. 오늘 그 모토로 그 요즘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나갈 때쯤엔 유부남일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유부남. 실감이 나요. 약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칸킨박스에 지금 그러니까 강우현만 과반수 이상이 유부남이야 지금. 네, 강우현만 좀 솔로네. 저는 늦게 가겠습니다. 네. 너는 못 가. 왜 못 가? 옆에서 악담을 해 옆에서. 왜? 은별님은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저도 3월 되게 바빴는데 되게 다른 의미로 바빴어요. 일단 개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을 탈출해서 경기도민이 됐습니다. 경기도민이 됐고 경기도민이 되면서 백수가 돼가지고 알바를 지금 네. 구하고 있어서 한 달 정도 일을 안 해봤어요. 뭔가 어땠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이 일을 없으면은 언제 이렇게 쉬어보냐 하는 여유가 있을 줄 마음으로 알았는데.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오히려 일이 없으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쉬어도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워커홀릭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연히한테 아까 막 워커홀릭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지가 제일 워커홀릭.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쉴 때 못 쉬겠어. 그러니까 그랬잖아 옛날에도 뭐 자꾸 하고 있더라고. 사부작. 그런 타입이세요? 맞아요. 근데 저도 맞아요. 저는 그래서
쉴 때 집에서 저도 온전히 쉬어본 기억이 많이 없고 쉬면은 전시 하나라도 보러 간다. 와, 똑같네 진짜, 그냥. 진짜 네, 전시 하나라도 뭔가 보러 가려고 한다던가. 배우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선 갑자기 선긋네. 여기 느껴지네. 나는 그냥 시간이 난 김에 이거 보고 싶었는데 지금 봐야겠다 이 마음으로 가는 거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가진 않아. 쉬려고 한다. 네. 좋네요. 네. 다들 바쁘게 지냈네요. 그러네요. 정신없이. 3월이 근데 유독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개강하고 네, 뭔가 시작하는 달이라는 핑계로 폭풍 전야의 달인 것 같아요. 딱 이제 스타트야 3월 맞주면서 자, 감 봤지 시작이다 맞아. 이런 느낌. 날씨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아니 따뜻해가지고 그러니까. 좋았는데 갑자기 너무 또. 더웠는데. 네. 눈 오고. 근 3일이 너무 추웠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들 바쁜 한 달을 보냈고 바쁘다 보니까 이제 저희 2월호도 조금 늦게 나와서 썸네일이 늦어서 죄송합니다예요. 그렇고 늦어서 죄송하고. 요거는 빨리 올릴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저희가 굴러볼게요. 근데 저희는 뭐 일단 저희 생활이 먼저니까. 그럼요. 그리고 칸캠박스는 아카이빙이 목적이니까. 네. 근데 이 멘트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뭐 다음에는 잘 해볼게요. 네. 이런 류의 멘트를 이 팟캐스트 하기 예전에 저희 영상 했을 때 항상 매달 영상 했어. 시작할 때마다 저희가 지금 촬영 시점이 몇 월인데 맞아. 이거 뭐 몇 월에 올라갈 것 같다. 맞아.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뭐 팟캐스트 네. 우리가 이번에 또 새롭게 3월부터 그 뭐야 인스타그램도 조금 활성화하려는 맞아요. 움직임을 좀 네. 이제 앞으로도 인스타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네. 저희 뭐 꾼들 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월간 결산. 근데 보통은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칸캠박스를 되게 많이 본다고 했는데 은별님은 솔직하게 그냥 보다 재미없다 껐다 하고 재준이 파트에서 껐다 그러고. 그지 재준이 어.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은별이가 보다가 껐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요 입담이 재준이가 좀 요새 약해졌나 봐요. 약해졌나 옛날에 보다. 진짜 재밌었는데 그렇군요. 분발하십시오. 네. 나와 여기로 다시 지금 나와서 증명해. 증명. 진짜 웃기네. 좋습니다. 우리 질문들을 한번 또 나눠봤는데 한번 같이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은별님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을 이거를 그냥 본인이 소개를 해주시면서 내가 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는지. 네. 일단 나만의 장소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사실 나만의 장소 하면 되게 뭔가 포근하고 뭐하고 네. 나만 알고 있는 비밀 스팟 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걸 조금 엄청 비관적으로 고른 주제였어요. 조금 저한테는 되게 깊었어요. 왜 깊었냐면은 이 주제를 가지고 오게 된 바탕이 그 학교 수업 중에 네. 순수미술과에서 진행하는 창작 스튜디오라는 수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현대 네. 미술에서 장소라는 카테고리의 교재를 보고 진행하고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장소는 이제 공간이라는 곳에서 의미가 들어가면 장소가 된다고 공간의 교재에서는 의미.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과제에서도 나만의 장소를 선정하고 그걸 드로잉 해와라 이런 과제였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장소 생각했을 때 그냥 저는 이제 법적으로 내 이름이 들어간 장소 내 방, 집 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필 그때 이사를 한 시기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 전 집은 반지하였는데 네. 지금 집은 이제 지상 3층이어서 탈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갭 차이가 너무 큰 그죠. 거예요. 해가 잘 드니까. 네, 근데 웃긴 건 나만의 장소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제가 느끼는 나의 장소에서 느끼는 가치나 그 생각이나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은 너무 다른 거예요. 내 장소는 그대로인데 그냥 공간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게 저는 되게 이질적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 공간의 개념을 주는 거는 결국 돈이고 돈이고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값어치들을 매겨가지고 제 조건에 맞춰서 온 것뿐인데 나도 그대로고 내 장소라는 이름도 그대로인데 왜 내가 얻는 게 이렇게 다르지? 다를까? 라는 거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많았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다른 생각도 궁금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전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네요. 과연 나만의 장소가 돈에 의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일까? 그런 고민도 되고.
우현 씨만의 장소가 있을 것 같아 왠지 우현이는. 저는 약간 장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좀 하려던 것만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음악 같은 것도 듣는 것만 듣고 브랜드도 좀 뭔가 새로운 거보다는 기존에 좋아했던 브랜드, 그러니까 좀 깊이 들어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뭘 하나를 정하면.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장소도 똑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만 가고 뭔가 새로운 거를 하는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저는 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느낌들을 경험하는 거를 더 선호해서 그리고 나만의 뭔가 그거를 만들어가는 게 재밌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쵸. 뭔가 나만의 스토리들을. 그냥 나 혼자 알고 있는 그냥 솔직히 좀 씹덕 같은 좀 마이너한 그런 네. 게 있어요. 그래서 장소를 말했을 때 여러 군데가 떠올랐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질문이 이제 나만의 장소를 고른다면이잖아요. 여기서 뭐 답을 하면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떠올랐거든요. 일단은 공간의 카테고리로 치면은 미술관이랑 미술관. 카페가 떠올랐어요. 딱 두 개. 네. 그리고 이 카테고리 내에서 최근에 좀 되게 좋아라 했거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인상 깊었던 장소 두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뭐 미술관부터 할까요? 카페부터 할까요? 카페부터. 네. 카페는 원래는 제가 저희 동네가 회기 외대 신림문 네. 그쪽인데 신림문은 사실 별게 없어요. 네. 그래서 외대나 회기를 자주 가거든요. 우리 놀 때도 그래. 동네 친구들 놀 때도 뭐 회기나 외대로 가서 자주 노는데 이전에는 제가 20살 때부터 한 저번 전시 26살 때까지 그 경희대에 8번가라는 카페가 있어요. 8번가. 거기만 갔어요. 카페는. 아세요? 네. 오. 근데 꽤 유명한 카페일 거예요. 경희대에서 오. 오래됐지. 오래됐고 되게 대형 카페고 그리고 중간에 한번 리모델링이 됐어요. 그래서 20살 때 갔던 8번가랑 이후에 좀 리모델링 이후에 갔던 8번가 또 다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전이든 이후든 그냥 그 8번가를 내가 자주 가는 그 모습이 좋아서 내가 갈 수 있는 단골 카페가 있다는 게 좋아서 그렇죠. 공간이 어찌됐든 갔어. 물론 그 바뀐 공간도 나름 마음에 들어서 간 거겠지만 아무튼 8번가를 되게 좋아해서 자주 갔는데 최근에는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만 가는데 네. 이 여기의 이름은 외대 후문 쪽에 네. 컴플리트 커피라는 곳이 있거든요. 컴플리트 커피. 전 거기만 가요 요새는. 왜 가요 거기를? 왜 가냐면 일단은 공간이 좀 저를 안정감을 주는 공간 좀 넓어야 돼요. 저는 개인 카페 좁은 데는 그렇죠. 좀 눈치 보여서 못 있겠어요. 그치. 왜냐면 전 한 번 갔을 때 오래 있어. 오래 앉아 있으니까 좀 대형 카페를 좀 선호하고 그리고 솔직히 커피 맛은 잘 몰라요. 커피 맛은 모르는데 그냥 인테리어나 이 의자들의 이 앉았을 때의 편안함. 근데 그 편안함도 뭐 엄청 푹신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딱 작업하기 좋을 네. 정도의 그런 착용감, 뭐라 해야 착석감 그런 게 좋았고 인테리어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도 좀 마음에 들었고, 네,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기준이 되게 높네요. 그리고 음악도 좋아야 돼요. 맞아. 음악 좋아야 돼 카페. 내가 처음에 8번가를 좋아했던 이유가 네. 또 빈지노지만 재즈팩트 노래가 나왔어. 오. 재즈팩트 1집 라이프스 라이크이 나왔는데 오. 그거를 부금으로 트는 카페는 자주 없었거든요. 그쵸. 그치. 그쵸. 한 근데 번도 못 봤어. 심지어 그 리모델링 전에 8번가는 그 루프탑도 있었고 4층인가 3층까지였는데 그 안에가 되게 오두막 같았어. 맞아. 그래서 막 나무 바닥이어서 올라갈 때 그 네, 나무 바닥 삐걱삐걱 특유의 소리도 나고 되게 집이 안락한 어디 친구 집에 넓은 친구 집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의 카페였는데 심지어 배경음악도 재즈팩트야. 그래서 너무 좋아했었고 지금 제가 자주 가는 카페도 뭐 재즈팩트 노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노래들이 좋더라고요. 잔잔하고 좋고. 네, 그래서 거기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카페는 그 컴플리트 커피를 외대 후문에 나중에 뭐 외대 올 일 있으면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 네. 근데 거기 올 일이 없어요 사실. 그쵸. 뭐가 없어. 거기 뭐 놀 수 있는 게 없고. 외대생이 아니면. 맞아. 근데 저도
일요일 날 진짜 일요일 날 외대 후문에 가봤거든요. 오. 외대 후문에 갔는데 호헌장담인가? 라고 식당이 있는데 낮에는 점심 메뉴를 팔고 저녁엔 다이닝 펍을 네네. 하는 그런 데인데 12시에 땡 하자마자 갔는데 사람이 꽉 찬 거예요. 오. 그러니까 외대 후문도 발전하고 있다. 아, 하플이군요. 전 외대 후문을 너무 좋아해요. 오, 왜요? 아 좋아. 엄청 조용하고 음. 그 뭐라 해야 돼? 외대 정문의 시끄러움과 정반대 네. 그 느낌이 있거든요. 후문으로 가면 그 적적하고 그 오. 약간 정말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작은 마을의 느낌이 들어. 오. 왜냐면 외대 후문에서 경희대로 넘어가는 또 그 언덕이랑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뒤로 가면은 이렇게 경희대로 갈 수 있고. 네. 근데 또 그쪽을 또 한 칸 넘어가면은 경희대 번화가가 나오는데 거긴 또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조금만 뒤로 오면 엄청 조용하고 적적하고. 좋네요. 네, 그래서 거기를 되게 좋아하고 네. 미술관은 자주 가는 미술관은 없어요. 자주 가는 미술관은 없고, 근데 최근에 갔던 곳 중에 제일 좋았던 곳이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암동에 석파정 미술관이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만 봤어요. 가보진 않았어요. 네. 진짜 강추. 오. 진짜 최고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시즌마다 전시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르죠. 건물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오케이. 해드리자면 네. 일단 그 석파정 미술관은 부암동에 있어서 위치가 되게 좀 조용하고 네. 그런 동네예요. 그리고 무슨 터널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끄러운 동네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거기가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무슨 옛날에 고종 흥선대원군이 실제로 거주했던 뭐 거주인지 아무튼 뭐 방문을 했던지 아무튼 뭐 산책을 자주 했고 뭐 이렇대요. 미술관이 있는데 그 뒤쪽에 그 별관이 있고 미술관 별관 그리고 이쪽에 크게 산책로가 있어 뒷산처럼. 근데 거기가 실제로 고종 흥선대원군 그분들이 뭐 이렇게 둘러보고 했던 그 공간이어서 네. 자연이 그냥 미쳤어요. 오. 막 그리고 실제로 그때 있었던 그 조선시대 때의 뭐 사랑채 그러니까 그런 한옥들도 있고 네. 볼 수 있게끔 해놨고 뒤에 자연이 완전 잘 조경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우리 옛날에 갔던 그 숲속 도서관 거기도 거기처럼, 그쪽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한옥이 엄청 약간 딱 그 느낌? 오. 근데 엄청 넓고 제가 엊그저께 토요일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많이 둘러보지는 못했고 근데 그냥 쓱 봤는데도 너무 이뻤구나. 너무 좋았어. 근데 단점은 교통이 살짝 맞아. 아쉽고 가기가 접근성이 좋지는 않고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요. 2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기간 한 이거 나갈 때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한 4월 초중반 정도까지는 지금 하는 전시를 아마 그대로 하고 있겠죠. 그 전시를 2만 원 주고 가는 거는 오히려 더 싸다. 지금 주제가 뭔데요? 지금 석파정 미술관에 소장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거장들의 작품들이 다 있는 거야. 오. 이중섭도 있고 김한기, 뭐 김한기. 이우환, 그래? 막 지금 소장전 작품 전시를 하고 있고 1층과 2층에서는 그리고 3층인가? 2층인가 3층에서는 또 다른 그러니까 입장권을 끊으면 거기는 전시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3개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소장전을 보면은 너무 좋고 그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럭셔리 뭐 전시였는데 그건 작품 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 안에 있는 작가들 작품들이 뭐 달리도 있고 앤디 워홀도 있고 그 또 누구였지 그 호박으로 막 알아? 호박 그 일본 분이었는데 일본 분이야? 네. 그 호박? 막 설치 미술인데 네. 되게 막 호박 무늬로 막 뭐 있어요. 무슨 곰팡이 핀 호박 같이 생긴 몰라.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모르겠어. 아무튼 아마 지나가다 한 번씩 보셨을 이미지예요. 네네. 그 작가의 작품도 있고 재밌어요. 그런 럭셔리 전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별관에서는 일본의 어떤 작가가 한국에서 처음 개인전을 하는 사진전인데 저는 사진전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흥미가 없어 나는. 그래? 네.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만 사진 그쵸. 근데 사진 찍는 것도 사실 막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야. 옛날에 좋아했지. 약간 그런 것 같아. 지금은 옛날보다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래서 사진전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흥미도 없고 별로 막 누가 뭐 왔다고 해도 잘 안 가. 그리고 좋았던 적이 거의 없어. 사진전에서는 그냥 옛날보다 흥미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 사진전 너무 귀여웠어요. 그
그 작가의 사진전은 되게 또 그 별관 안에서 또 3개층이 있는데 그 3개층에 있는 전시 다 재밌게 봤다. 사진전 별로 흥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2만 원에 그 전시 3개 볼 수 있고 거기다 날씨가 좋으면 뒤에 자연도 즐길 수 있고 그냥 미쳤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무조건 가야 된다. 네. 4월에 날씨 좋을 때. 그 석파정 미술관 강추. 그래서 2개. 컴플릿 커피랑 네, 맞아요. 석파정 컴플리트 커피. 은별님은 집 말고 이런 장소 없었어요? 최근에 막 정말 애정하는 장소라던가 여기 너무 좋았다라던가 추천할 만한. 저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 집이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일단 집 이름이 굉장히 귀여워요. 뭐예요? 오리나무. 우와, 오리나무. 네, 도로명 주소가 오리나무 길이에요. 우와. 너무 귀엽죠. 귀여워. 그래서 이제 우연이랑 얘기를 하다가 네. 그 오리랑 나무가 있는 짤을 준 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인쇄해서 이사할 때 그 붙여놨어요? 양해 안내문에 오리나무 입주. 좋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일단 활동 반경이 적기도 하고 네. 이 집 이름이 너무 귀엽고 맞아. 그리고 이제 창문을 열면은 소나무가 있어요. 네. 소나무가 있어서 사계절 내내 푸른 나무를 볼 수 있는 게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소세권이에요. 소세권. 완전히. 그래서 저는 다시는 반지하로 내려가지 않고 좀 크죠. 체감 차이가 크죠. 맞아요. 그것도 많이 크고 쪄 죽더라도 어. 옥탑방을 가지 반지하는 안 가겠다. 왜요? 습해서? 그 반지하가는 그냥 사람 사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지금 반지하 사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반지하에 오래 살았지만 네. 이 인간은 결국 해를 봐야 되고 땅 속에 들어가면 안 되고 땅 그게 진짜 위를 크더라고요. 해가 진짜 해보는 커. 게. 맞아. 해가 진짜 커. 또 여기 잠 전문가라 잠에도 크잖아요. 해보는 게. 그래요? 잘 몰라요. 그래요? 저는 해가 진짜 커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 전에 여행 갔을 때 유럽의 그 겨울은 특히 해가 영국은 없지. 해가 진짜 3시면 깜깜해졌는데 맞아. 3시면 아예 지금 밤처럼 깜깜해요. 맞아. 너무 힘들어. 전 그때 너무 우울했어요. 난 처음으로 그때 해가 내 삶에 진짜 많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 오리나무 짤은 제가 만든 거예요. 진짜? 네, 그냥 나무에다가 아티스트. 만든 거야? 만든 거야 내가. 어디서 퍼온 줄 알았구나. 네, 전 그거 제가 잠깐 네. 뭐 찾아볼게요 있는지. 진짜 귀여워요. 또 하필 좋다. 엄청 포동포동하고 반질반질하고 윤택나는 흰 오리를 이거 그냥 나무 사진에다가 오리 얹은 건데 이걸 갑자기 제가 그냥 심심히 장난쳐서 줬어요. 네. 근데 갑자기 그거를 가지고 이걸 가운데다 인쇄를 해놓고 안녕하세요 뭐 어디 여러분 입주하게 된. 몇 회에 입주하게 된 누군데 이날 뭐 이사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 그거 좋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 안내문을 이렇게 했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웃겼어요. 이 짤을 좀 잘 사용하는구나. 좋네. 오리나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은별님의 나만의 장소는 집. 네, 형은 어때요? 형도 있어요? 저는 형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을 있죠. 것 같아. 있죠. 나만의 장소가 많은데 리스트 중에서 크게 꼽자면, 그러니까 장소라는 게 아까 이제 공간에다 의미를 더한 거라 했잖아요. 네. 그게 좀 꽂혔어요. 아까 설명해 주시는데, 그래서 공간은 그냥 항상 존재해왔던 거고 거기에 내 의미를 담긴 곳이 어딜까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가장 오래 산 광장동이에요. 광장동. 광진구에 있는 광장동인데 저는 이 동네가 진짜 세상 어느 동네 부럽지 않을 정도로 좋아요. 일단은 여기는 힙합이다 이거. 여기는 소란스럽지 않아요. 막 호들갑 떨지 않아요. 그리고 막 뭐 공사를 해도 막 단기간에 막 져서 막 힙한 거 들어오고 그런 게 1도 없고 그냥 뭐 약간 충청도 느낌? 좀 느긋느긋하게 우리 뭐 이런 거 너무 할 좋다. 거야? 좀 슬로우 시티네요. 슬로우 시티 약간 비슷하게. 좋다. 아니 여기 뭐 공사가 왜 이렇게 안 끝나? 뭐 언제 뭐 들어온대? 이런 느낌도 많고 그리고 여기의 장점은 광장동에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제가 다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예요. 신학대다 보니까 저희는 술이나 담배를 좀 이렇게 금지해요. 그래서 여기가 술집이 거의 없어요. 그 호프집 뭐 그런 유흥가가 거의 없고 우와. 카페가 엄청 많아요. 진짜 100m 건너 카페. 평화로울 수밖에 없구나. 엄청 평화로워요. 그래서 광장동이 제가 느낄 땐 노후를 보내기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가 굉장히 좋아요.
거의 엠베서던데 지금 광장동. 광장동 진짜 좋아요. 진짜 좋고 그리고 공간들이 다 이쁩니다. 그냥 도로 난 길, 뭐 카페 이런 조화. 광장동 성당이 있거든요. 거기가 좀 핫플이에요. 그래서 나는 광장동을 누구한테 추천해 주고 싶냐면 데이트 코스로 추천해 주고 싶어요. 오. 뭐 굳이 술 안 마셔도 되는 데이트 코스. 오, 좋다. 그래서 거기 카페가 많다 보니까 이쁜 카페 갔다가 이 동네 걷고 좀만 위로 올라가면 아차산이 있습니다. 산까지. 아차산 보고 이렇게 그쪽이구나. 네, 맞아요. 아차산 바로 밑이 광장동이고 광장동. 아차산이 진짜 너무 힘 안 들이고 산의 느낌을 쫙 받을 수 있는 엄청 낮잖아요. 맞아요. 금방 갑니다. 1시간 반. 용마산 아차산 네, 이렇게. 1시간 반이면 금방 올라가가지고 아차산도 좋고 그리고 동네가 좀 무섭지 않아요. 막 밤에 다녀도 하나도 안 무섭고 그거 중요하죠. 골목이 많은데도 무섭지 않고 일단 술 취한 취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좋고 치안도 좋고 이 동네도 저는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강동구청. 강동구가 쪽. 좀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용하고. 맞아. 근데 광장동은 한 가지 두려운 건 요즘 좀 이렇게 뭐만 하면 이렇게 상업화가 되잖아요. 네. 홍대도 그랬고 이태원도 그랬고 뭐 저기 속리단길도 그랬고 망리단길이란 말도 생기고. 그죠. 그죠. 광장동도 그렇게 될까봐 좀 두려워요. 광리단길. 근데 저 봤어요. 저 그래요? 그 아차산 말하니까 인스타에서 네. 요즘엔 아차산이래. 맞아요. 진짜? 요즘 그 뜨더라고. 그 아리단길이야? 아니 그건 그냥 그 아니고. 아차산 아래로 가면은 아로스길? 맞아요. 승규님이 말하신 어. 엄청 좋은 조용하고 고즈넉하고 맞아요. 이쁜 카페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요즘 거기는 여기가 말한 데는 좀 힙한 카페들이 많이 들어오고 광장동은 아직 그러지 않아요. 광장동은 아직 안 근데 그러고. 고실 수 있다. 그러면 형은 네. 안 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의 느낌 좋다. 그러면 이제 특색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이 조용하고 이 신학생들 많고 막 이런 게 그래도 나름의 동네 바이브가 형성이 되는데 근데 이런 게 좀 막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없어지니까. 진짜 형 홈타운이네, 홈타운. 저의 홈타운이죠. 그죠? 제 제일 오래 살았던 2008년. 근데 진짜 행복해 보여요. 너무 좋아요 우리. 얘기하면서. 형이 그러면은 그 초중고를 다 그쪽에서 살았던 거예요? 아니요 중학교부터. 중학교부터. 광장중 나와서 광남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학교는 사실 제가 신학대 갈지 전혀 몰랐거든요. 원래 다른 걸 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대학교를 다니다가 옆에 제 집 살던 집 바로 옆에요. 그냥 뭐라 해야 돼? 50m? 그냥 걸어가면 돼요. 뭐 하숙집처럼. 와 너무 좋다. 그냥 걸어가면 바로 학교였는데 항상 막 장신대라 하니까 무슨 뭔 대학이야? 뭐 특보대학이야 이러면서 장신들만 가나? 막 이러면서 무시했었는데 뭔가 이게 내가 거기를. 네, 내가 거기를 다니고 지금 그 학교를 9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와. 네, 대학원까지. 근데 너무 좋아요. 장신대도 좋고 그리고 막 아차산 미치다 보니까 꽃 피는 시즌에 난리 납니다. 진짜. 벚꽃 시즌에 난리 나요. 어딜 가든 이뻐. 사람은 자연과 가까이 있어요. 근데 광장동을 누군가 어떤 인스타 에디터가 와가지고 최혜진 씨가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샤라웃한다. 그죠. 그럼 이제 확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려워. 근데 전 최근에 몇몇 게시물 봤어요. 그래요? 와. 근데 지금 이 은별님이 말하는 그곳이랑 광장동이 아마 다를 거예요. 조금 달라요. 네, 거기는 아차산역 쪽이고 아차산이고 우린 광장동. 이게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건 좋네요. 우리 동네는 그 대학가여서 그쵸. 우리들은 그 에너지가 시끄러운 데를 있고. 벗어나면은 네. 그때서야 조금 광장동 바이브가 좀 나오거든요. 맞아. 신임문이 딱 그래. 그래서 우리는 사실 토를 길 가면서 엄청 많이 그치. 그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최근에 막 빵집 생기면 이름이 행복빵집. 그리고 진짜 새로 생긴 뭐 사랑시 고백구 그리고 행복동 그런 느낌이네. 저희 학교 내려오면 제가 자주 가는 식당 행복식당. 와.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건 행복 한 그릇. 뭐 이런 동순 마을 같은. 행복동 아니야? 행복동 행복동 아니야? 행복동?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너무 좋다. 되게 좋아요. 난 그리고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글 이름 있는 식당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맞아요. 그런 것도 많고 되게 좋아요. 지켜야 됩니다. 우리 동네 지켜주세요. 칸킴박스의 파급력이라면 또 많이 오지 않을까? 그래요? 한 100명 오지 않을까? 그럼 우리 142명의 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 학교가 광장동에 있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온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겠다. 학교 4년 이상 다닌 사람들은 다 하는 말이 광장동 너무 좋다. 오. 그리고 우리 조금만 나가면 한강이 있거든요. 아. 강나루 한강공원. 거기 그 광진교라고 진짜 딱 걷기 좋은. 그 모든 걸 다 너무 갖췄어요. 좋은데? 생각만 해도 이 그러니까. 좀만 가면 아차사 좀만 그 가면 한강 런닝 뛰고 행복식당 있고 행복식당 있고 성당 있고 행복빵집 있고 성당 있고 교회들 있고 최고네. 최고다. 최고죠. 최고. 그리고 이제 벚꽃 피면 워커힐 올라가가지고 거기 걷고. 좋지. 네. 워커힐 그때 빈지노 거기를 워커힐에서 했는데 끝나고 내려오는데 그 야경이 한강도 보이고 야경 맞아요. 그 쫙 보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일상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살을 엄청 뺐을 때 그냥 산책만 했어요. 산책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책하고 동네 구경하고 이랬죠. 좋네요. 그래서 나만의 장소를 생각하자면 저는 광장동. 광장동 탐난다. 근데 만약에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서 실망할 거예요. 뭐야, 뭐 동네가 그냥 놀 것도 없고. 그런 분들 홍대로 가야죠. 그죠. 그런 분들은 그렇죠. 광장동이랑은 안 맞는데 너무 좋다. 광장동. 근데 이제 점점 위협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소 동네들의 그럴 수 있죠. 매력 아닌가? 알리면 좋은 건가? 모르겠다. 그러게요. 이거 참 어렵다. 이거 지켜야 하는지 다 같이 장사가 잘 되면 좋은 거긴 한데. 좋네요. 장소 재밌네. 다 같이 나만의 장소. 각자의 장소를 들어보니까 재밌고. 뭐 다음 좋습니다. 질문도 네, 다음 넘어가면 질문 될것 한번 같아요. 해보시죠. 100세 시대 인생을 길게 본다면 꿈이 먼저인가 돈이 먼저인가? 야, 이것도 무거운 질문. 그렇죠. 길게 본다면 꿈이 먼저일까? 돈이 먼저일까? 저는 이렇게 감히 좀 싸가지 없이 말해 본다면 길게 본다는 가정부터가 불확실합니다. 길게 볼 수 없는 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lways 꿈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꿈 먼저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기본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맞죠. 저는 제가 길게 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막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지금 이 라이프 스타일로 아무도 모르죠. 이 몸뚱아리를 100세에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저는 꿈 먼저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꿈 먼저 하자 해서 축구 기자 되려고 뭐 신방과 갔다가 갑자기 목사 되려고 신학과 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렇게 꿈 먼저 해야 뭔가 후회가 잘 안 남는 것 같아요. 돈이야 뭐 내가 막 억만장자해서 막 서울에 집 한 채 있고 그런 게 목표가 아니라면 그냥 먹고 살 정도 있으면 되는 것 같고 제 성향상 네. 그래서 저는 꿈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은별 씨는 요거를 질문을 선택하게 된 뭐 계기나 배경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고민들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네 맞아요. 이거는 딱 제가 이사를 하면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딱 현실이라는 그 내가 갖고 있는 돈 조건 이걸 딱 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딱 진짜 현실이구나. 맞아요. 이거를 엄청 그 천 차이가 컨디션이 저도 최근에 집을 구했으니까 그게 너무 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몽글몽글해서 사실 이거는 제 생각을 말하고 싶어서 설정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두 분의 생각이 듣고 궁금해서. 싶어서 왜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전 대학생이니까 제가 제일 꿈이 많아야 되는 나이인데 지금 살짝 현실에 대여진 상태여서 네.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가 되게 궁금한 거죠. 근데 지금 또 몽글몽글해졌으니까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결론부터 말하면 저도 꿈 쪽인 것 같고 네. 이 질문을 가지고 우진이랑 얘기를 좀 해봤어요. 오. 그래서 우진이는 뭐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좀 캐주얼하게 말하면서 야 당연히 꿈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진이가 우진이 역시 좀 되게 감성적이고 배려가 많더라고요. 네. 그냥 어떤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게 꿈을 꿀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 꿈조차 못 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기보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다 정도까지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뭔가 나는 이것만이 답이야라고 정답을 말하려고 했으나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야, 뭔가 지금 멋지다. 그래서 이거 그래 내가 틀렸다. 이거는 왜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뭐 꿈이냐 돈이냐라는 거를 생각하기 전부터 어쩔 수 없이 이미 눈앞에 있는 것들을 헤쳐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
것에서 벗어나서 이런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조건 꿈을 선택을 할 것 같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오현 씨를 이제 5년 좀 안 되게 봤지만 진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맞죠. 네. 꿈 찾아간 사람. 아 진짜 왜? 몰라요. 저는 왜 이러고 민망해하세요? 뭐 돈을 원할 수도 있으니까. 아, 돈은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돈은 따라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꿈을 쫓다 보면 돈은 따라오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힙합에서 많이 얘기하잖아. 아 그랬나? 그랬나? 아니. 어디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그 표본으로 제가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저 그래요. 돈 하나도 안 따라오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도 네, 저는 먹고 살수 그거예요.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감사하게도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이 있었고, 그렇죠. 이제 그거 넘어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 내가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은 꿈을 쫓을 것인가, 꿈을 버리고 돈을 쫓을 것인가 했을 때는 일단은 돈을 써서 얻는 행복은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가성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뭘 사잖아요. 사서 얻는다는 행복. 그게 오래 안 가고, 그렇죠. 금방 끝나죠.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이 계속 커져요. 뭔가 예를 들면 지금 100원짜리를 사면은 잠시는 행복해. 근데 이 행복이 오래 가지도 못하면서 다음엔 100원짜리 똑같은 걸 사도 그 행복보다 행복의 역치가 올라가는 거죠. 행복의 역치가 계속 올라가. 그래서 이거는 끝도 없다. 맞아. 그래서 그러면은 정답이 뭘까 했을 때 결과로서 얻는 행복 말고 과정에서 오는 행복을 찾아야겠다. 좋다. 그러면은 결과가 0이어도 이미 과정에서 많이 행복했으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오히려 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거를 뭔가 했을 때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내 꿈을 쫓는 거고, 사실 꿈을 쫓으면서 지금 결과로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지만 전 즐거웠거든요. 즐겁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어. 언제 죽어도 뭔가 후회는 없어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뭐 타임머신 있다면 전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왜 이게 왜 이럴까 했을 때 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와.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도 마음대로인데 충실하게 산 것 같아요. 되게 현재를. 후회 없이 산 거지. 맞아. 매 순간. 그냥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타협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닌 것 같아.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한데 그렇게 더 살려고 하고 있고. 아무튼 뭐 제가 완벽한 정답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제가 생각하는 거를 좀 달성하기 위해서 좀 스트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고르라면은 꿈인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 뭐에서 본 것 같은데 경험을 많이 해보라 하잖아요. 젊었을 때. 그렇죠. 근데 그 경험이 그러니까 우연이가 방금 말한 돈으로 살 수 있는 경험 말고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 뭐 어디 여행 가서 뭐 인증샷 올리고 뭐 먹었고 이런 모수 가보고 이런 거 말고 모스. 아니 모수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 파인다이닝 나도 해보고 싶어. 그런 거 말고 젊었을 때 쌓아야 되는 경험은 그 사람 뭐라 했지? 스스로를 책임져 본 경험이라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이 워딩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까 잠깐 밥 먹으면서 은별님이 얘기했던 내 삶을 책임져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빡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경험이 정말 이제 내 자신을 형성해 가고 만들어 가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랄까 꿈을 쫓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퍽퍽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지금 맞아요. 이 현실이. 그리고 네. 뭐 꿈이냐 돈이냐 해서 뭐 꿈을 선택한다고 해서 돈이 아예 0이냐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돈이 많이 따라오는 게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저는 전도사고 전도사가 돈을 많이 벌면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아껴야겠지만 아무튼 전도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죠. 몇 그래서- 천억 못 벌죠. 그렇게 못 벌어요. 몇 백만 원도 잘 못 벌어요.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학원 학비도 있고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한 근 1, 2년이 되게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근데 뭐랄까 그래도 그 과정에서 내 스스로를 책임지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책임져 보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알아야 되나 이 단단함이 좀 쌓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과 꿈을 선택하자면 저는 무조건 꿈. 그리고 꿈을 향한 그 지난한 빡센 이 과정들이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 될 거다. 이게 지금 당장은 이걸 느끼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뭔가 조건을 하나 붙이면은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뭐 꿈을 포기해야 될 수 그거는 오히려 이제 꿈이 바뀐 거라 생각해. 뭐 가정의 그치. 행복, 그 사람 책임지는 행복으로 꿈이 바뀐 거고. 그러겠죠. 뭐 그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뭐 싱글이라면 그러니까 그냥 좀 러프하게 말해서 싱글이라면 뭐 충분히 해도 상관없고 뭔가 근데 뭐 가정이 있고 뭐 이렇게 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너무 또 본인의 것만을 하는 건 그것도 좀 이기적인 것 같고. 그렇죠. 가정이 뭐 새로운 꿈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가정의 행복이 새로운 꿈이 될 수 있는 어려워. 거고. 어때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돈을 선택했는데 오. 저도 29년을 꿈을 선택했던 네.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딱 이렇게 정말 현실을. 현실과 책임에 있어서 한번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돈을 선택했는데 생각의 전환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선택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한다 하면은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니고, 인생을 길게 봐서 돈을 꿈을 키울 수 있는 수단으로 써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당장의 내 만족감, 지금 당장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당장에 이것만 보면서 살았는데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기도 하지만 안 죽으면 되게 길잖아요. 그쵸, 그쵸. 생명줄이 되게 길게 맞죠, 갈 맞죠. 수 있는 맞아. 상황이잖아요. 맞지. 의료 기술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일단 안정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꿈을 꾸자라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는 내가 지금 일주일을 굶어도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당장에 집안이 이래도 일단은 그럼에도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거 이런 걸 선택해서 살아왔었는데 조금 이제 실제 언니 오빠들 어른들을 저도 어른이지만 네. 어른들을 보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조금 좁게 봤구나. 이 꿈이라는 걸 되게 길게 가지고 가면은 사실 일단 생존, 안정성, 내 그 건강, 수면, 질 맞는 것 이런 같아요. 삶의 질을 채워야 꿈을 꿀 수 있는 건데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낮춰놓고 그리고 꿈의 질을 키울 수 있는 생각력도 네. 키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꿈을 꾸려고 하니까 꿈이 잘 안 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조금 네. 욕심을 내려놓고 꿈의 질을 올릴 수 있고 돈의 수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 꿈을 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꿈과 돈이 분리될 수 없는 거네요. 그죠? 그렇다고 저는 봐요. 꿈을 위한 돈인 거고. 그 정영돈이 그랬잖아요. 보통 돈 많은 친구가 정이 정도 많더라고요. 많더라고. 그러니까 네. 돈 많은 짝꿍 친구가 특집. 꿈도 많이 꿀 수 있는 맞아요. 뭐 그런 환경이. 저 뭔가 뭐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요. 항상 미래 준비도 하면서 그치. 그러면서도 순간을 즐기는 모먼트가 분명히 필요하고 또 너무 또 순간을 즐기면 대책이 안 세워지면은 솔직히 이것도 좀 답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쵸. 중도가 중요하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밸런스가 중요하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되게 어두운 질문만 가져왔네요. 아니요. 좋아요, 재밌어요. 좋아요. 나만의 장소도 네. 재밌고. 사실 제 질문도 이제 은별님 질문과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 해보자면 네네네. 저 뭐 이렇게 막 멋있게 막 꿈 쫓아야죠 이랬지만 지금 결혼 준비하면서 돈이 너무 결국은 현실이죠. 네, 돈이 너무 없어서 되게 힘든데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내 인생에서 돈은 얼마나 중요한가 였어요. 내 인생에서 돈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 질문을 왜 했냐면 돈 하나도 안 중요하지란 생각을 평생 갖고 살았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고 근데 막상 이 돈이 없어 보니까 와 이거 미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어서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돈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저축하고 계시는지 이걸 좀 이렇게 뭐 개인적인 거일 수 있지만 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저축을 하고 계시는지. 네네. 네. 저는 제 벌이 안에서 저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되게 쉽지 않아서.
저는 돈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 음. 최고로 중요하다. 네. 근데 영순위는 아니에요. 오. 그러니까 최고로 중요하지만 진짜 최고는 아니고 1순위. 1순위 정도. 영순위는 돈은 아니고 네. 돈이 아닌 그런 좀 다른 가치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뭐 사랑, 어. 뭐 그러니까 저는 좀 오글거릴 수 있지만 오글거리는데. 비프라 있잖아요. 제집팩 김찬혁이 있었어야 되는데. 김찬혁이 있었으면은 완전. 바로 공격 들어갔죠. 근데 나는 솔직히 이거 맞잖아. 난 사랑이라 생각해. 오케이. 1순위, 영순위는 사랑이다. 뭐 그런 연인과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사랑, 친구와의 인류애적 사랑도 됐어. 인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오케이. 아직은. 근데 아무튼 돈이 영순위는 아니고 뭐 찬영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 어렸을 때 막 그 제시팩트 제가 너무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좋아하는 노래 중에 비브라 중에 그 첫 가사가 돈보다는 마음이 내게는 더 와다라는 가사가 있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모토였어요. 잘 지켜졌나요?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좀 과정이 있고 아무리 해도 뭐 그걸 달성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돈이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아무튼 영순위는 아니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었고 근데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전 돈 안 이건 전혀 아니고 그럼요. 누구보다 돈에 신경 쓰고 왜냐면 저는 지금 전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전시 준비하고 있으면은 필요한 자금이 엄청나고 또 이후에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 그러면은 저는 정말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어서 말을 하자면 어떻게 저축을 하고 있는지 저는 돈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 월급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항상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요번 달에 나가는 그것들을 항상 파악을 하고 있어요. 파악이라 하면 예를 들면은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쵸 계획이죠. 월급 받기 전에 목록을 딱 써놔요. 내가 나가야 할 돈, 뭐 교통통신비, 뭐 운동, 뭐 식비, 뭐 핸드폰. 아까 했구나.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쫙 써놓고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쫙 퍼져나가요. 그렇게 설정을 해놨고 뭐 상세하게 좀 더 말을 드리자면 저축을 어떻게 하는가. 네. 이건 실제적인 건데 네. 저축은 지금 저는 여태까지는 지금 미국 주식을 다 넣고 있었고 제가 주식은 한 2020년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아 진짜요? 네. 와. 그래서 2020년부터 계속해서 하다가 전혀 몰랐네. 지금 미국 주식을 여태 계속 하고 있었고 어디 넣는지 여쭤봐도 돼요? 네, 지금 저는 항상 여태까지 그 S&P를 추종하는 ETF VO라는 ETF가 있는데 네. 그거는 뭐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500개를 네. 잘게 쪼개 가지고 그것들의 주가를 추종하는 한 ETF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펀드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그거를 사게 되면은 미국 전체 시장이 올랐을 때 이제 얘도 같이 오르는 거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태는 지금 그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제일 세계 강국 경제 왜냐면은 기축통화국이기도 하고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은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중심은 미국이어서 미국 그게 제일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 중에서도 제일 안정적인 S&P 500 주식 중에서는 그거를 여태 해왔고 최근에 좀 관심이 좀 들어가지고 샀던 개별주는 많지는 않지만 엔비디아를 좀 샀었고 엔비디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두 개를 네. 미국 주식 계좌에서는 운용을 하고 있고 뭐 ISA 계좌도 있어요. 이 계좌는 뭐 길게 말하면 복잡한데 이것도 여기서도 미국 주식 결과적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고 똑같이 S&P를. 대단하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세가 되게 혼란스럽고 그쵸.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네. 정말 이상한 발언들을 많이 해서 네. 기업의 펀드멘탈과 상관없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도 옛날만큼 좀 안정적이지 않고 환율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치. 그래서 이제는 좀 그 방법을 좀 바꿔야겠다. 지금까지 했던 걸 뭐 다 팔고가 아니라 이건 냅두고 이제 앞으로 하는 거를 좀 종목을 살피자 했을 때 현금을 100% 가지고 갈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미국의 단기 국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단기 국채 위주로 좀 모아 갈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를 좀 하세요? 평소에? 평소에 공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공부가 필요한 과목은 아니었거든요. 이전에 그 S&P 500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근데 뭐 되게 공부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제가 따로 뭐 알면서 그러니까 그걸 선택한 흐름을 보고 막 선택한 알지만.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 막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삼성전자 사보고 애플 뭐 어. 테슬라 사보고 이러는데 그거는 공부가 필요해요. 그거는 뭐 기술적 분석과 막 많아.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의 미래 성장 맞아. 먹거리는 무엇이며 뭐 부채 비율이 얼마고 앞으로 뭐 어떤 가치를 낼 수 있고 지금 뭐 CEO의 그런 CEO 리스크는 없는지 그리고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다 보면서 내가 이거 투자를 했을 때 언제 빼야 되고 이런 고민이 너무 많아. 그거를 개별주를 투자를 하면. 진득하게 넣어놓고 그냥. 네, 근데 개별주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제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될 뿐더러 항상 신경이 거기 가 있어. 100원 떨어져도 항상 기분이 떨어진 것 때문에 기분 안 좋고 맞아. 오르면 또 오르는 대로 뭔가 자꾸 붕 떠 있고 전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내 삶이 자꾸 그치. 그 영향받지. 거기에 내 생각이 쏠려가지고 아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생각하지도 않고 넣어두고 그냥 가만히 냅둘 수 있는 비교적 그런 주식은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ETF라는 형태를 떠올렸고 ETF 중에서도 ETF도 성격이 많거든요. 뭐 전기차 ETF도 있고 국내 주식 ETF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들 500개를 모아놓은 ETF는 여기를 투자하면은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얘네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본인의 그 이익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러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실제로도 여태 역사를 봤을 때 안정적이었고 그래서 거기다 그냥 넣어놓고 투자를 해서 뭐 손해를 보진 않았죠. 쭉쭉 가져왔을 때.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움직임이 필요하다. 좀 왜냐면은 이제 제가 언젠가는 현금화를 해야 되는 주식이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넣어놓고 한 30년 기다릴 거면 그럴 필요 없죠. 그렇죠. 3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좀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라도 올라갈 수 있는 뭔가 뭐 믿음 같은 게 있으니까. 근데 당장 2년 3년 뒤에 어떻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내가 전시대도 돈을 써야 되고 하니까 현금이 필요할 테니까 좀 투자의 성격을 좀 바꿔봐야겠다 하는 고민을 좀 요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장난 아니네요. 멋지다. 아니요. 진짜 근데 실질적. 요거는 막 엄청난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돈을 굴리고 뭔가 이런 투자를 하고 이런 게 그거는 멋있어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그런 말 있거든요. 지금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금 100에 현금이라는 자산에다가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인생에서 막 누가 그랬지? 슈카가 그랬나? 주식을 무조건 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근데 투자는 해야 된다. 왜냐면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다 담지 말아라. 근데 그런 말이 뭐 주식 안에서 분산 투자를 해라가 아니라 현금에도 하고 주식에도 하고 뭐 부동산, 채권, 원자재 네. 이런 식의 자산의 성격을 배분하는 것도 분산 투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필요해서 좀 다양하게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일단 벌이 자체가 그렇게 막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벌이도 아니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 관리가 잘 안 돼서 안 하다 버릇하니까 20대 초반에 그런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좀 근본적인 물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을까? 근데 딱 따져봤을 때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했더라고. 최근에 책을 한 권 샀어요. 엄청 이제 팟캐스트에서 추천한 그게 이제 뭐죠? 이거예요. Beyond the Crisis라는 책이에요. 위기를 넘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위기니까 경제 사정이.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근데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에 대해 뭘 알려줘요? 알려줘요? 이게 그림책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랄까 어떻게 경제 생활 기본적인 틀을 꾸려가고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 아직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아예 도날못이었는데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좋은데요. 아직 지금 그러면은 삶에 적용된 부분들이 좀 있나요? 책을 보고? 아직이요. 아직은 네, 아직이요. 네. 완전 그 경제의 기초에 대해서 알려주는 맞아요. 거.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가시화되게 알려준다 해야 되나? 그래픽 노블이라는 걸 아세요? 그 약간 그림책과 소설의 중간 느낌인데 딱 그 느낌이거든요. 근데 뭐 설명을 해보자니까 좀 어렵네. 아직 그 많이 못 읽어가지고. 비욘드 크라이시스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나중에. 좋은 것 같아요. 차에 있어요 지금. 진짜요? 이따 한번 봐야겠다.
근데 위기여서 저런 책을 읽는 게 너무 귀엽다. 맞아요. 저 위기예요. 근데 되게 좋은 네. 해법이다. 맞아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책을 통해서. 그치. 이제 맞지.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야죠. 은별 씨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녔을 때는 저축을 했거든요. 네. 저축을 했는데 이제 저도 동일하게 이제 지금 가난한 대학생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유 돈은 맞아, 없어요. 근데 이제 직장인 시절에 구축해 놓은 청약이라던가 그 꼭 10만 원씩 계속 넣어줘야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애들을 넣기 위해서 현금을 모아놓은 거를 지금 계속 고이 지키고 있어요. 이 애들이 끊기면 안 되니까 네. 계속 회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걔네들을 지키는 곳이 지키는 게 지금 저의 재테크인데 원래는 사실 저도 진짜 주식 붐이었을 때 코로나 때였나? 예, 그때 진짜 막 코로나 키트로 막 상한가 치고 막 난리였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딱 그 시대에 네. 주식을 들어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잠깐 미친 거죠. 너 그래서 맛있다 막 한번 보고 아, 도파민 맛을 맛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그냥 막 옆에서 사람들 보니까 막 그렇게 보고 막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맛을 보고 완전히 물려서 지금 주식 어플을 삭제한 지 지금 몇 년째죠? 그거 아직도 안 팔았어요 그거? 못 팔죠. 아까워서 어떻게 팔아요? 근데 이제 그냥 그거를 그 아까 말했듯이 그 몇백 원 차이 그것도 신경 쓰는 게 진짜 너무 스트레스여서 그냥 그냥 인생 공부했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냥 어플을 삭제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마이너스긴 해도 조금의 현금을 필요하면은 다시 깔겠지. 이땐 근데 그땐 저도 이제 위기인 거죠. 그럼 이제 저 책을 들고 주식 어플을 다시 깔면서 이 돈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봐야겠죠. 근데 돈 모으는 게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돈을 쓸지를 파악만 하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를 네.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원래는 안 썼어요. 근데 네. 어쩔 수 없이 뭐 나중에 뭐 신용 등급을 올리거나 보험 네. 같은 거 필요할 때 뭐 필요하다고 뭐 그 네. 은행 언니가 이렇게 영업을 해가지고 맞아. 가입을 했는데 또 신용카드 쓰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결제를 하면은 지금 안 빠져나가잖아. 다음 달에 결제 예정일에 그치. 빠져나가니까 난 그게 그치. 너무 싫은 거야. 왜? 왜냐면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가 싫어요. 내가 모르고 있을 때 돈이 빠져나가는 게 싫어. 근데 가계부를 쓰면 결국 이 돈이 몇 월에 나갈 걸 알잖아.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계부도 쓰고 쓰면은 동시에 바로 결제를 하거든요. 다음 달에 결제 체크카드처럼 쓰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하자마자 바로 결제해서 은행에서 돈 빠져나가게 하고 그리고 바로 엑셀에다 올려요. 뭐 어디에다 뭐 썼는지. 그러면 이제 파악이 되죠. 내가 요번 달에 외식에 얼마 썼고 뭐 의류에 얼마 썼고 생활에 얼마 썼고. 그럼 좀 패턴이 보이겠다. 그죠. 내가 그럼 내가 어디에 배달을 너무 먹었구나. 오케이. 그럼 요번 달 금식. 나 좀 이렇게 따라해 봐야겠네.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 돈을 못 모아요. 그니까. 왜냐면 제가 덮어놓고 쓰면은 기분이야 좋죠. 그러니까. 그럼 전지 못해요.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가계부를 네. 저도 8년째 쓰고 있거든요. 와. 근데 저는 그냥 보고 네. 아이 많이 썼다 이러고 좀 끝나요. 근데 또 좀 분석을 저는 하는 거. 파악을 저도 다 했어요. 파악은 네, 저도 파악을 다 했어요. 야, 씨 이번에도 장난 아니잖아. 이러고 이제 저는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 파악을 다 하고 금식 뭐 이런 실행까지 안 갔다. 방법을 생각 못하고 파악을 다 하고 그 이 날에 이제 돈이 다 나가야 되니까 이 돈을 빨리 이제 모으자. 이렇게 생각을 했지. 저 그거 이전에 뭐 그것도 맞지만 저도 똑같을 것 같은 게 지금은 제가 목표로 하는 기간과 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은 지금 뭐 금식을 하거나 좀 러프하게 말하면 그런 움직임이 필요했었던 거고 만약에 이거를 분명히 목표 설정을 해놓지 않고 그냥 했다면 나도 은비랑 똑같이 뭐야 오늘 뭐 요번 달 겁나 많이 썼네 하고 그냥 넘겼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있고 이거를 안 되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내가 막 뭘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가 돈을 왜 모으고 싶은지를 알아야 되고 그럼 모을 거면은 얼마나 모을 건지 어느 기간까지 모을 건지 일단 목표 설정을 하고 진짜 제이네요. 그죠. 목표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디에 쓰는지를 파악을 다 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대로 써야죠. 근데 만약에 그 계획에서 벗어난 소비를 했다. 그럼 어떡해? 그럼 뭐 한 대 맞아야죠. 어. 본인한테 꿀밤 한 대 때리고 다음 달에 좀 왜냐면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잖아. 그럼 저 이거 궁금해요. 저는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지금 만약에 우연님이랑 순규님이 만나면은 지금 받고 가는 에너지가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내 통장을 생각하면 만나면 안 돼. 아. 이런 그거 안 경우. 만나면 되죠. 근데 와. 와. 저는 이쪽 타입이에요. 저도 사람을 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세요? 피? 아, 그러니까 이 아니 피랑 제이 그것도 차이가. 그거고 돈 안 써야지. 그래 다 돈이긴 하거든요, 아주 사실. 아니 맞아. 아니 놀 거 다 놀고 언제 모아? 저 지금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 같아요 지금. 놀 거 다 놀고. 아니 그 솔직히 맞잖아요. 어. 내가 돈을 많이 쓰니까 그럼 그 쓰는 만큼 벌어야 되는데 그걸 못 저 지금 벌면. 목표가 생겼습니다. 제가 다음 월간 결산 때 네. 얼마나 어떻게 저축했는지를 한번 브리핑을 해볼게요. 네, 좋다 좋다. 또 이제 가정에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게 정말 돈을- 중요합니다. 돈을 모아야죠. 목표 나 뭐 잡아야 되냐? 목표 설정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꼭 목표가 없어도 되죠. 목표를 꼭 있어야 될 필요도 없는데 있다면 그걸 지켜야 한다. 네. 하지 않을까? 좋은데요? 근데 가계부는 진짜 추천이야. 가계부는 꼭 쓸게요. 네. 사실 여자친구가 쓰고 있는데 음. 최근에 이제 보다가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좀 뭐랄까 자유를 주고 청모 오빠 이 여기까지만 써 하고 중간 점검을 했는데 제가 이미 넘어버린 거예요. 그 아이고. 금액을. 네. 그래서 좀 많이 혼났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이 카드 내역을 보는데 신용카드 내용을 보는데 와 미쳤다 이거는 저거다 보이스피싱 당했다. 아, 진짜로. 야 이건 내가 보이스피싱 당했다 정말. 그래서 알아봤어요 다 알아봤는데 다 내가 쓴 건 거예요.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거기에 내 소비에.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네. 신용카드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신용카드, 현대카드. 야 이거는 무조건 무언가 어디서 샜다. 그래서 봤는데 다 내가 쓴 게 기억이 나는 거야. 하고 와 미쳤구나는. 아 진짜 그랬었죠. 웃기다. 재밌네. 한번 저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제가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옆에서 감사합니다. 따끔한 한마디. 감사합니다. 네. 뭐 워낙 아까 또 아까 집에서- 골뱅이 안 시키길 잘했나요? 아까 그럼요. 네. 그럼요. 다 먹지도 못할 거. 그럼 멍청비요. 아까 골뱅이 시킬 때도 네. 우리 둘만 네 맞아. 좋은데요? 시킬까요? 맞아. 이렇게 계속. 남겨 아깝잖아. 그러니까 먹지도 못할 거. 이 차이가 있네요. 맞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적인 제약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저 이 질문 너무 좋았어요. 음.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했을지도. 경제적인 제약이 없다면 어때요, 형은? 저는 확실히 다르게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축구 보면서? 아니 그것보다 이거는 좀 진지해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신념과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전도사다 보니까. 근데 이게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될 때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대로 못 갈 때가 많아요. 너무 속상하다.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떤 발언을 하면은 잘릴 그쵸. 수도 있고.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먹고 살 걱정이 없다면 그러면 저는 지금의 교회 형태랑 많이 다른 형태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멋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 구독자 중에 교회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떨어져 나갈 수 그게- 있는. 뭐 떨어져 나가기보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뭐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저는 좀 더 사회랑 밀접한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느낄 땐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랑 교회랑 말 그대로 공간도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장벽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걸 한번 허물어 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되게 한 끗 차이로 엄청난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거는 약간 세상과 똑같으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장벽을 장벽을 허물고 싶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해보고 그 싶은데 이유는 뭐예요? 그 쓸데없는 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이 장벽이란 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성경의 가치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적합해서 꼭 필요한 장벽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는 사실 필요 없는 장벽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충분히 깰 수 있고 깨야 하는 전통들일 때가 많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도 깨고 싶은데 사실 무언가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은 이 뭐라 해야죠? 백래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반대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반대가 이제 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이 됐을 때 쉽지 않죠. 좀 소신 발언 같은 걸 못 하는 거죠. 누구여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또 이제는 그 결혼도 꾸리니까. 하시고 그게 예. 정말 크더라고요. 완전 그래서,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클리셰잖아요. 완전 미안하다. 뭐. 그런 거죠. 맞아. 이제 정말 뭔가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좀 변질되지 않을 형이었는데 갑자기 형이 막 그치. 뭐 손을 잡아버린 거야. 네. 나쁜 기업들과 네. 뭐 그런 느낌. 그런 나쁜 기업까지는 저희 좋은 그런 교회인데. 생각 아니었어요? 좋은 교회인데. 그렇죠. 도리어 저는 뭐 가장에서 말하면 이제 아내 될 여자친구는 도리어 오빠 해라. 그 맞는 대로 해라. 그 뜻대로 해라 하는데 도리어 제가 잘 못하겠는 그런 거죠. 눈치가 보이니까. 누구나 눈치가 보일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궁금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때요, 은별 씨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 과연 똑같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너무 그쵸. 궁금한데 저는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한국에 안 태어났더라면, 오. 내가 여자가 아니었다면, 오. 내가 청량중학교에 안 나왔다면, 오. 그러니까 그 만약의 극장 완전. 네, 만약 완전 이렇게 가서 그럴 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경험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은 제가 거기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을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서핑샵에 잠깐 일했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손님으로 가니까 네. 립 서비스인데 네. 립 서비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네. 다 서핑이 재능 있나 봐. 다 서핑이 재능 있나 봐. 이 생각해서 서핑에 입사해서 이제 입사할 때도 이 생각이었어요. 이러다 나 국가대표 하면 어떡하지? 너무 잘해가지고. 서핑은 나이 제한이 없다던데 나 이러다 국가대표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와 아닌 거죠. 전인크루 거역가네. 네, 완전 아닌 거죠. 근데 아닌 걸 알지만 또 그러면서도 근데 내가 사실 승마에 재능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N이세요? N? 네. 아, 근데 내가 승마를 안 해봐서 모르는 거잖아. 모르는 거지. 계속 그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 질문 받았을 때 또 다시 이 만약의 극장으로 가서 어. 그럼 뭘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걸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아 요새는 또 모르겠고. 그러니까 돈의 제약이 없더라면은 뭐든 할 수 있는 건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뭘 할까가 감히 상상이 우와, 안 신기하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로또 된 분들은 거의 한 92%였나의 비율로 기존의 삶을 유지한대요. 그러니까 딱 이 상황이잖아요. 경제적인 제약이 없어졌는데 기존의 삶을 유지한대요. 오. 그러면서 그냥 조금씩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떨지. 저는 일을 은별님처럼 일을 뭐 다양하게 다른 걸 해보자라는 생각은 없었고 네. 여기 써놓은 거 뭐라 써놨지? 내가 맞아. 일단은 산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경제력이 없으면은 좀 산속에 들어가서 와, 진짜 그냥 특이하다. 혼자 사람도 안 만나고 오. 그림 그리고 옷 만들고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좋다. 근데 꼭 산 안 들어가도 그냥 지금 있는 집에서 그냥 늦잠 자고 일어나서 산책하고 하고 싶은 것만 갔다 오고 그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늘어지게 낮잠 자다가 책 읽다가 그림 그리다가 옷 만들다가 진짜 뭐 꿈꾸는 한 달에 한 인생이긴 번씩 하다. 강동구청 와가지고 팟캐스트 이거 찍고 하고. 예. 그럼 한 달 동안 안 나가요?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똑같이 하는데 그런 뭐 일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이 그림 그리고 뭐 옷 만들고 그런 일들 기록하고 이런 것들 글 쓰고 책 읽고 이런 것들 이거를 똑같이 하되 더 여유롭게 할 것 같아. 더 여유로운 환경 속에서. 너무 신기하다. 저는 진짜 내가 뭘 할까 이게 너무 궁금하던데 이 경제적 제약이 풀어지면 과연 내가 어떤 할까? 일을 저질를까? 음. 어떤 무모한 일을 할까? 이게 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고삐를 풀어버리면은 막 이것처럼 그냥 그 로또 당첨되신 분들처럼
그냥 안정적인 상태, 마음의 여유, 아 이제 짐 하나 줄었다. 대신 그냥 나의 일상 이렇게 살아갈지 이제 고삐 풀어졌으니까 다 해볼 거야. 이렇게 뭔가 모든 걸 막 다 하려고 막 세계 여행 가고 막 이렇게 살지. 저도 감히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이거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연히 질문을 네, 한번 저는 해볼까요? 뭐 시간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가자면 저는 요번 달부터 독서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독서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서 처음 책이 내일의 디자인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내일의 디자인 하라케냐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네. 그 하라케냐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그 하라케냐. 무인양품을 만든 알아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본에서 완전 국민 디자이너 그런 느낌으로 되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위대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책도 원제가 사실 일본의 디자인인가 그래요. 그래서 안에 그 국뽕의 내용이 완전 많아요. 일본 디자인, 일본의 미의식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과 애정과 그런 이야기들이 많으면서 전 동시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독서 모임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저처럼 좀 아쉽다. 좀 우리나라도 이런 우리나라만의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거기에 나왔던 분들은 대부분 디자인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저는 디자인 업계는 아니니까 패션이니까 패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우리나라만의 뭔가 그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확고한. 근데 그게 꼭 패션이 아니라 패션과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에서 그런 좀 경향이 있어서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했고 뭐 역량이 딸려서라기보다 좀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뭐 유럽이나 일본처럼 자연스럽게 좀 차곡차곡 올렸던 문화 자본이 없어서 어디 따라하는 건 잘하고 빠른 속도로 2등을 하는 건 잘하는데 뭔가 근본적인 거는 못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배경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우리도 마음에 그런 것보다는 좀 유행에 좀 민감하고 그런 거를 좀 더 의식하는 어쩔 수 없는 배경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그런 국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멈춰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새롭게 우리나라만의 거는 무엇일까라는 또 고민이 생겼고 그래서 저는 궁금했거든요. 다른 분들은 한국의 것을 한국적인 멋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요번 주에 갔었던 그 미술관도 그거를 알고 싶어서 간 거예요. 원래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려고 했었는데 석파정 미술관에 갑자기 더 가고 싶어져가지고 한국 거장들이니까 그래서 가서 막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보고 뭘 느꼈어요? 저는 거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림 말고 달 항아리도 있었거든요. 조각 그거랑 거기 미술관 가면서 읽었던 책에서도 뭔가 완전 뜬금없는 얘기인데 당근마켓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당근마켓 그리고 거기 있었던 달 항아리 뭐 그런 그리고 뭐 이중섭의 편지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뭔가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좀 정이 있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렸을 때 같이 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뭔가 넉넉함, 좀 편안함, 포근함 이런 키워드도 같이 따라왔는데 그게 이제 달 항아리가 되게 좀 둥그스름하고 되게 어떻게 좀 넉넉하게 생겼어요. 되게. 근데 저는 비슷한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을 떠올렸을 때는 그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정의 느낌은 아니죠. 일본은 왜냐면은 의식 자체가 개개인의 개인주의는 강하고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막 응답하라 나온 것처럼 뭐 반찬 갖다 주고 이런 거는 좀 피해주지 말자는 게 강하죠. 뭔가 근데 우리나라의 정이 물론 좀 뭐 오지랖이라고 좀 낮게 평가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어쨌든 따뜻한 마음 초코파이 정 마케팅처럼 따뜻한 마음이 우리나라에 좀 있는 것 같고 당근마켓에서도 뭔가 동네에서 거래하면서 막 나눔도 하고 뭐 정겹네. 뭔가 좀 그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온정 그리고 달 항아리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좀 풍성함. 약간 넉넉한 실루엣
그리고 한복을 또 떠올렸는데 한복도 타이트하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넉넉하잖아. 아 그래서 요거는 넉넉함만의 뭔가 우리나라가 그런 미가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재밌다. 정이 딱 그거네요. 그래서 저기 뭐. 네.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런 거를 좀 많이 떠올렸고 아직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긴 하지만 요번 주에 느꼈던 것들은 그런 거였어요. 정을 비주얼라이즈 하는 게 너무 재밌겠다. 네, 그게 그래서- 이제 당신의 역할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인사이트를 얻기 전에도 이미 제가 좀 좋아하는 실루엣은 타이트한 것보다는 넉넉하고 편안하고 캐주얼하고를 좋아했는데 옛날에 약간 개량 한복 같은 거 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거를 생각하고 좋아한 건 아니었고 그냥 마음에 들었는데 아무튼 그거를 좀 링크 시키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좋다. 요거를 좀 더 개발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네. 들고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되게 뭐 많잖아요. K 패션부터 해서 맞죠. 뭐 기생충 그런 아, K 무비, K 뷰티, K-드라마. K 푸드. 우선 광고 브랜드 결국은 디자인과가 들어가서 네, 네. 이런 주제에 관해서 가끔씩 얘기를 교수님들이랑 좀 많이 하긴 하는데 달 항아리 같은 경우가 우리는 지금 달 항아리의 모습을 보면은 넉넉하다, 네, 부드럽다, 네. 평온하다 좀 이런 분위기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시점이 외국인들은 달 항아리를 아름답다고 보는데 오. 어떻게 아름답다고 보냐면은 그런 작은 부분을 본대요. 입구. 아, 우리는 전체 실루엣을 보잖아요. 음. 실루엣을 봐서 우리는 넉넉하다, 부드럽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외국인들은 되게 세밀하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는데 정교하다. 그 바닥 부분의 모서리 마감 처리 같은 부분이나 입구 같은 부분에 이렇게 쭉 들어가는 그런 오, 신기하다. 세분화된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실루엣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런 시각 차이도 항아리를 보는 거가 다르고 저도 한국적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한국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중에서도 말장난. 말장난. 네, 그래서 이게 딱 재밌다. 진짜 최근에 교수님이 이걸 관련돼서 레퍼런스를 보여줬어요. 그냥 이걸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대구 뭐 갔다가 봤는데 막 그런 거예요. 우리 때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항상 간판이 다 영문이고 네. 있어 보이는데 우리 때는 막 싸다구 모자, 싸가지 모자, 밥 한 민국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잘 네이밍된 브랜딩의 사례잖아요. 네. 이게 근데 한국어만이 할 수 있는 우리만이 받아들이고 있지, 한국어만이 할 수 있는 되게 고유 민족성의 개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그냥 한국적인 게 좀 세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도 그런 디자인 작업이나 뭐 발표 같은 거 준비할 때 영문 최대한 안 쓰고 그냥 목차 이렇게 쓰려고 최대한 하는데 좋다. 촌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근데 멋있게 쓰면 진짜 멋있어요. 한글.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한글을 멋있게 쓰는 디자인이 많고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국어를 볼 때 이렇게 촌스러운데 외국인이 우리의 디자인을 볼 때 얼마나 촌스러울까. 우린 다 영어로만 된 디자인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촌스러울까 이 생각을 했을 때 되게 내가 지금 그냥 겉멋 부리고 있었구나. 그냥 다 영어 쓰고 디자인하니까 이걸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최대한 그냥 할 때 최대한 한글을 쓰는 그 작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는 해요. 한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맞아요. 한글. 도리어 좀 힙하지 않나? 모르겠네. 제일 힙해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네. 전 한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 좀 뭐 스포를 하자면 그런 한글 관련도 있고 이러니까 한국적인 거를 좀 저는 힘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좀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역시 작가님.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기대는 하지 말고. 그 보면 칸킨박스도 그 영감의 수단이 되네요 지금. 약간 어떤 우리 그쵸.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은별이가 말하기 전에도 저는 이거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고 이 생각은 이거는 그 옛날에 제가 이건 진짜 스폰데 할게요. 뭐 사실 여기까지 본 사람 없을 거니까. 단독 공개. 예. 전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데이비드 호큰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 그 한국에
DDP에서 개인전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갔는데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작품 이름이 호크니아 알파벳이었어요. 그리고 크게 3개의 액자가 걸려 있는데 그 큰 액자 하나에 A, B, C, D, E, F, G, H, I 뭐 이렇게 적혀 있고 두 번째도 뭐 이어서 J, K, L, M, N, O, P 이렇게 쭉 해서 알파벳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제목이 호크니아 알파벳이고 각 알파벳마다 뭐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알파벳을 바라본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자국 언어를 뭐 써가지고 그 작품을 만드는 게. 근데 우리나라 저는 한글 너무 좋아하거든요. 한글 보는 것도 되게 아름답게 생겼고 솔직히 영어도 이쁘지만 한글도 진짜 이쁘다 생각해요. 맞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저는 그걸 보자마자 아 오케이 이거는 강우현의 한글 해야겠다. 그래서 이게 2023년인가 5월에 그 노트에다가 적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무조건 하겠다. 그래서 그걸 아마 할 것 같다. 멋지다. 근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기획은 그렇게 하고 있다. 멋지네요. 그래서 한글 너무 좋아요. 완전 공감. 형은 어때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거라 하면 고유한 거잖아요. 한국만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아까 정할 때 좀 놀란 게 뭐냐면 정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을 제대로 번역할 수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영어 단어가 없대요. 정의.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떠올려봐도 없거든요. 정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왜냐면 또 미운정 뭐 이런 것도 쓰니까. 그러니까 근데 정은 진짜 정인 거고 외국이 카피할 수 없는 그런 정서인 거죠. 근데 정 보면서 좀 놀란 건 저는 한을 생각했어요. 한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sorrow, 슬픔이랑 다르거든요. 한은 진짜 마음 깊숙이 이렇게 체화된 어떤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저는 한국적인 게 뭔가 했을 때 약간 그 언더독의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국민성을 느끼고 애국심이 마음에서 막 고양되는 그 국뽕을 언제 느꼈나 했을 때 저는 한일 월드컵 때 혹은 이렇게 스포츠에서 정말 뭐 스포츠 불모지였던 뭐 김연아가 막 우승하고 이런 게 나름 저는 이제 다 언더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걸 우승하지? 그렇지. 어떻게 월드컵 4강을 하지? 어떻게 뭐 야구 우승을 하지? 이런 것들. 한강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오지? 이거 자체가 약간 국민적 정서에 언더독이 좀 깔려 있지 않았나. 근데 이게 언더독이 나쁘게 말하면 좀 패배자적 마인드일 수 있지만 이걸 또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도전자잖아요. 언제나. 반전. 제가 느꼈을 때 대한민국은 언제나 도전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자적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한국적인 멋은 어떤 도전자적 멋, 한에서 따와서 언더독이 됐고, 언더독은 도전자적인 입장이 아닌가, 그런 정서가 한국적인 멋이 아닌가. 기생충도 사실은 좀 그런 게 담겨 있잖아요. 한 맺힌 어떤 하류민들의 삶, 그게 막 엄청 재밌게 풀어낸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렇네. 한국적인 멋은 고유한 거야 하고, 고유한 거라 하면 한도 있을 거고 정도 있을 거고 뭐 얼도 있을 거고 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한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이 한을 언더독 마인드로 승화를 해서 한국은 좀 그런 면이 좋네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아이디어 많이 얻어가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언젠가 쓸 수 있도록. 인센티브 주세요. 언더독. 4월에는 3월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또 재밌게 질문 나누면서 찬영이가 없었는데 또 너무 재밌게 되게 길게 했어.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얼마나 했어요? 1시간 반 했어요.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또 재밌게 이야기 나눴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넵. 안녕. 안녕.